누구나 처음인 부모,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달콤한 초코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윤 작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누구나 처음 경험하는 부모, 엄마에 대해 그리고 아이와 나 자신에 대해 같이 얘기 나누면서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난 부모로서 잘 살고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자, 오늘의 코너를 이렇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누구나 부모는 처음이죠. 부모의 역할은 참 어렵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맘과는 달리 자꾸 아이와 어긋나는 것을 느낄 때 방법도 모르겠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어 답답하시죠. 이런 부모들을 위한 이유남의 아이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 기적의 코칭. 자, 본 코너를 앞으로 맡아주실 요즘 너무나도 장안의 화제이자 핫한 엄마 반성문의 저자 이유남 교장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만나게 돼서 엄마 반성문 저자 이유남 그리고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입니다. 네. 선생님 처음이시니까 지금 간단히 인사 자기소개 해주셨는데, 네, 저희 그 코너 제목이 기적의 코칭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칭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책, 엄마 반성문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이 화제가 된 건 이제 저도 책을 읽었는데 책의 내용도 물론 좋지만 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자인 선생님도 저런 고민이 있구나 해서 이제 많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공감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님 이 책을 쓰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 키우는 게 많이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아이들은 또 너무 학교 다니는 거 힘들고 공부하는 거 힘들고 그렇죠. 이렇다고 해서 서로 갈등을 많이 겪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잘못 키워가지고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힘들었던 이유를 공부를 하고 깨달았고 네. 그리고 그 힘들었던 것들 이유를 알고 나서 그것을 고치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네. 네. 그리고 이 땅의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책을 읽으니까 약간 어찌 보면 선생님의 이게 치부라면 치부를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게 교육자시라 또 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책을 집필하시면서 혹시 힘든 점이 있으셨어요, 선생님? 사실은 그 엄마 반성문 책을 보면 저희 가족의 치부가 다 드러나 정말 적나라하게 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런 저희의 치부가 너무나 적나라해서 처음에 이런 것을 공개해도 되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교육자잖아요. 그쵸, 사실 네. 교육자는 엄청 뭘 잘했을 것 같고 또 엄청 잘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렇게 치부가 드러나서 나중에 이게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저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말 이 땅의 아이들, 이 땅의 부모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저한테 제가 이제 코칭이라는 걸 배우고 그 전부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상담도 받으러 오고 코칭도 받으러 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같은 사례가 단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잠재된 저희 아이들과 같이 될 잠재된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래 나 하나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 가족 치부 하나 드러내서 이 땅에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면 네. 해야 되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했는데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교장인데 이렇게 아이를 잘못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반응이 좋아서 그래도 선생님 되게 기쁘실 것 같아요. 예, 그게 반반이에요. 아, 그러니까 반응이 좋아서
책이 많이 나가니까 인간적으로 좀 솔직하게 그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책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네. 아직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적에 키웠던 그 방법으로 키우는 분들이 아직도 많구나. 네. 그러니까 반성문 쓰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책을 서로 권해주고 서로 보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우려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부모님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네. 제 책을 사서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중고등학교 강의 갔더니 걔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았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언니한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읽고 나니까 저희 언니가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 책을 읽었는데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사실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책들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덮게 되는데 진짜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걸 아니까 뭐 이렇게 또 다른 걸 배우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것도 좀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사실 다른 내용 이제 선생님 방송 나온 것도 제가 봤지만 예. 이제 코칭에 대한 얘기보다 이제 다른 얘기들이 네. 많았는데 뒤에부터 이제 코칭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 코칭을 왜 배우시게 되셨는지 이제 책에 나와 있긴 네. 하지만 사실 좀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 있지만 이제 모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예, 얘기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아이들이 고3, 고2 때 자퇴를 했고 정말 잘 나가는 엄친아. 그래서 성적도 좋고 전교 임원도 하고 네. 그리고 그야말로 뭐 상을 뭐 도배로 하듯이 타오는 그런 아이들이었다가 가장 중요한 고3, 고2 때 학교를 그만두고 네. 그리고 저와 엄청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죠. 네.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을 빨리 제자리로 데려다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의 마음 하나도 읽어주지도 못하고 공부만 시키고 엄마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는 저한테 엄청난 반항을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괴물로 되어가고 네. 정말 뭐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처럼 저를 원수로 취급했어요. 정말 뭐 심지어 제가 이렇게 쓰러져서 그 구급차에 실려가는데도 차만 보내고 아빠한테만 연락하고 지들은 뭐 와보지도 않고 이럴 정도로 그런 아이들과 정말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배운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아이들을 제 방법으로 그동안 잘 나갔기 때문에 얘들이 조금 지나면 잘 되겠지. 네. 몇 달 지나면 잘 되겠지. 원상태 되겠지.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몸이 달았겠어요. 욕심은 많고. 그렇겠죠. 잘하던 애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저희 아들한테 제가 어느 날 코너에 몰려서 정말 목이 졸릴 뻔도 해봤고 진짜요? 저희 딸이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시고 아글나글 쓰며 정말 뭐 주먹으로 온 그 장롱이고 뭐 다 이걸 치면서 손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저 아이들을 저렇게 분노하게 하는가. 네. 그 저희 딸이 그날 정말 정말 끔찍한 그런 이대로 가면 자살도 뭐 얘가 분명히 할 수도 있겠구나. 네네. 이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과연 나는 얘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소리 지르고 원수가 되고 뭐 애들이 뭐 A씨자 양념으로 따라오는 건 기본이었고 17, 18이 어느 날부터 뭐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 잘 듣고 순둥이었던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제가 도대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아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희 딸의 그 사건을 보고 그 자유행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리고 그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이대로 두면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1년 반 저희 아이들이 게임 중독으로 폐인이 되어 갔거든요. 네. 그 폐인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아이가 이제 그 극단적인 모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행복하게 잘 키우는가 어떤 선생님은 긴 세월이 지나도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는가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모 교육이라는 걸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가서 남들은 어렸을 적에 부모 교육을 받는데 저는 두 아이를 폐인 만들어 놓고 부모 교육을 쫓아다녀서 네. 그때 만난 게 이제 코칭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지만 코칭을 딱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우리 아이를 키웠던 방법들이 얼마나 잘못됐나. 이걸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예. 제가 코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긴 했었지만 선생님 책을 접하기 전에는 사실 그 코칭에 대한 의미를 잘 이렇게 몰랐었다가 근데 선생님 책을 다 읽고 나서 아 선생님하고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정말 기적의 코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이 팟캐스트에서 선생님이랑 계속 이 코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엄마 완성문 뭐 책을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도움을 더 자세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선생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선생님 책에 코칭은 너와 내가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라고 네.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칭, 뭐 앞서서 제가 말했지만 코칭이라는 단어를 다들 많이 들어보긴 했겠지만 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이 뭔지 가볍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칭은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 네. 이게 코칭인데 네.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가르쳤잖아요. 네. 티칭. 네. 그러니까 티칭과 코칭이 굉장히 이렇게 다른 뜻으로 지금 비교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네.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 티칭. 네. 이 티칭의 방법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법이었어요. 네. 빨리 가르쳐서 빨리 배워서 대량 생산을 하면 부자가 되고 뭔가 성과를 이뤄내는 네, 거. 네. 이 시대 그게 티칭의 시대였다면 코칭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고 네. 자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선택한 걸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네. 이게 바로 코칭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가 코칭형 부모 되기였거든요, 선생님. 이제 코칭형 부모 좀 다들 그게 뭐지? 이러실 것 같은데 저희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코칭형 부모가 뭔가요, 선생님? 예. 코칭형 부모는 이제 좀 이게 강하니까 코치형 부모라고 저희가 말하고 코치형. 있고요. 네네. 코치형 부모는 누구를 생각하면 쉬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2002년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네, 예. 있었죠. 월드컵에 4강 신화를 이뤘어요. 네. 그 4강 신화를 이루게 해준 분이 바로 누군지 기억나시죠? 히딩크 감독. 예, 히딩크 네. 감독. 히딩크 감독님이 그 선수들을 지도한 방법이 바로 코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를 하지 않고 이분은 선수들에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자네는 이걸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영어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네, 예, 감안해서 들으시고 네, 영어로 네. 번역해서 네. 청취자들이 들어주시고요. 내가 보니까 자네는 이런 걸 참 잘하고 자네는 이런 걸. 그래서 그분은 각 선수마다의 장점을 찾아주는데 굉장히 네. 주력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박지성 선수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니까 자네는 정신력이 탁월한 사람이야. 그 정신력이면 앞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박지성이 내 삶을 바꾼 한마디 그것에 그분이 바로 히딩크 감독님이 한 말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바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끌려 나오지 않거든요. 잠재된 것이. 그래서 히딩크 감독님이 세계적인 선수를 키운 방법. 그게 바로 코칭이고 그 밑에서 누가 또 있었어요. 히딩크 감독님 밑에 네. 바로 박항서 씨가 코치로 네, 있었죠. 있었죠. 지금 뭘 이뤘죠? 베트남 신화를 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분이 코치형 지도법을 배우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코치형 부모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히딩크 감독님 밑에서 큰 선수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축구계를 다 좌지우지하고 그렇죠. 다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치형 부모가 되면 여러분 자녀도 그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그냥 선생님 말씀으로만 들으면 뭔지 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네. 막상 이렇게 이론과 또 실습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어쨌든 그래서 뭐 차근차근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한참 이제 교육계에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열풍을 그렇죠. 불었었어요. 그리고 중요시 됐었고 예. 저도 이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때 이제 교수 설계하는 그 부분에서 예. 자기주도 학습을 접목시켜야 되는 이제 심사 항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할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그쵸. 어떻게 자기주도 말은 알겠는데 이걸 내가 이 콘텐츠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네.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면서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되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도 있지만 책에 보면 이제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끔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코칭하고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싶어요. 네, 네.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우리 집 아이들은 엄마 주도 학습, 타인 주도 학습 한 거죠. 엄마 주도 학습, 타인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을 하게 되면 학원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교육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아이들 공부 도와주는 곳이 나쁘진 않은데 아이가 뭔가 선택을 통해서 거기서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주도가 돼버리게 되면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엄마가 생각해서 엄마가 선택해서 엄마가 시키는 걸 한 거예요. 그게 타인주도 학습, 엄마주도 학습 한 거죠. 그래서 한계가 온 거였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시켜서 뭐를 하면 다 끝까지 가지 못해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기주도 학습이 바로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그것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생활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기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제 교육학자들이 밥 먹고 이런 거 맨날 생각하잖아요. 어떤 애들이 스스로 잘하나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요소가 있더라. 그 첫 번째가 동기 영역. 동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 뭐 하고 싶다. 아이들이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잠이 안 와 잠이. 왜? 공부가 하고 싶어서. 엄마 저기 우리 주말에는 책 사러 가자. 나 읽고 싶은 책 너무 많은데 막 이런 말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어야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행동으로 뭔가 옮겨지면 뭐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야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학습에 대한 욕구가 그때 생기는 거죠. 저는 학습에 대한 것만 강요를 하고 동기, 행동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동기와 행동이 있어야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자기주도 학습의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이 세 가지를 구성 요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코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코칭과 자기주도 학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저도 처음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먼저 만났어요. 자기주도 학습, 동기행동 인지. 그리고 동기행동 인지를 이렇게 다 영역별로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장학자료 몇 년 동안 이렇게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선생님들 연수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을 그러면 이걸 지도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궁금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너무 좋고 행동도 너무 좋아, 인지도 좋아. 그런데 이 능력을 키워주려면 옆에 있는 부모, 선생님은 뭘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제가 코칭을 공부하고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코칭이 안 되면 자기주도 학습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칭의 중요성이
아이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네. 네. 근데 부모들이 대부분 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는 네. 생각, 그리고 뭔가 아직은 내가 울타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해줘야 네. 된다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도 또 많이들 네.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원도 뭐 아이들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기보다는 정해서 뭐 요즘 다 애들이 피아노 다닌다는데 뭐 예체능에서는 피아노를 배워야 돼. 뭐 이렇게들 사실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주도 학습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 3가지 요소를 어떻게 하면 네. 이제 부모들이 잘 할 수 있는지 네. 실행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본격적으로 얘기해 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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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기를 좀 더 뒤에 부분에서 자세히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가 선생님 책에서 처음 보는 것들을 좀 봤어요. 뭐 이렇게 뇌, 뭐 이렇게 막 전두엽, 막 이들 간의 막 연관성, 파충류 막 이런 걸 보고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걸 막 보다 보니까 좀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랬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였구나. 제가 이 나이에 그걸 알았다는 게 좀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서 저처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사실 코칭에 대한 책이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뇌과학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쪽 공부하고 이쪽 공부를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 사람은 아직 제 책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 많은 분들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거에 굉장히 많이 좀 새로운 거다. 네. 그래서 또 코칭 교육 많이 받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이게 뇌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1인이에요, 예. 제가. 제가 이제 이것저것 우리 아이들 덕분에 진짜 공부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바뀌니까 빨리 내 마음대로 안 바뀌니까. 그래서 뇌과학도 공부하고 코칭도 공부하고 뭐 자기주도 학습도 공부하고 지일로 뭐 다 제가 가진 강사 자격증만 20몇 개예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뇌가 그 3층 뇌로 돼 있다. 물론 뇌과학자마다 다 다르게 설명해요. 그 중에 이제 맥린이라는 뇌과학자가 우리 뇌를 삼위일체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 뇌를 파충류의 뇌, 두 번째 뇌를 포유류의 뇌, 세 번째 뇌를 영장류의 뇌라고 표현을 했는데 파충류는 그 뇌만 갖고 살아요. 그리고 포유류는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를 갖고 살고요. 그 다음에 영장류의 뇌는 파충류, 포유류, 영장류의 뇌를 다 갖고 살아요. 네. 파충류의 뇌가 주로 하는 일이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심장박동, 호흡 이런 거. 그러니까 파충류는 그런 심장박동, 호흡 이런 것들 뭐 피부로 숨을 쉬고 이런 것에 관련된 게 그 파충류죠. 그래서 파충류에 대해서 하는 일은 바로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파충류의 뇌를 다치면 죽어요. 이게. 그래서 그 파충류의 뇌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목덜미 저 뒤에 만져보면 여러분 청취자들 만져보세요. 뒤에 보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안쪽에 주먹만한 크기로 있는 게 파충류의 뇌예요. 여기 다치면 즉사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숨겨놓은 거고 뒤로 뻥 떨어지면 뇌진탕 여기 다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충류의 뇌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층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포유류의 뇌예요. 얘가 하는 일은 단기 기억. 해마라는 게 여기 있는데 우리가 들으면 금방 이렇게 기억하는 거 이게 바로 거기 있고 감정 그리고 식욕 성욕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식탐 많은 분들 여기 많이 발달돼 있고 성범죄를 일으키면 여기 발달돼 있죠. 이런 거 여기가 바로 그리고 두 가지의 뇌만 발달되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동물의 뇌만 발달되면 그럼 뭐가 발달돼야 드디어 영장류가 돼요? 영장류의 뇌가. 근데 그 영장류의 뇌가 바로 머리뼈 바로 밑에 있는 뇌가 다 영장류의 뇌거든요. 자, 머리뼈 바로 밑에 있는 뇌 중에 그 영장류의 뇌 중에 앞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전두엽. 전두엽. 뒷부분이 후두엽. 옆부분이 축두엽. 꼭대기가 두정엽.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뭐였어요?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그 전두엽이 발달되면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훌륭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되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도 원하는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전두엽 쪽에 발달되지 않고 활성화 안 되고 이게 단기 기억에서 머물다가 그러니까 즉 포유류에 대해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장기 기억 창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영장류의 쪽에 있어요. 네. 대뇌피질. 거기로 옮겨져야 얘들이 시험 잘 보고 기억 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두엽의 용량이 커져야 되죠. 네. 용량이 커야 많이 담을 거 아니에요. 그 용량을 키우는 게 바로 이 코칭이에요. 그리고 이 용량을 키워야 아이들의 의식 수준 높아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훌륭해져요.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코칭과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네, 네. 설명을 그 책에 써놨습니다. 네, 네, 예. 네. 혹시 그럼 그 뭐 제일 어머님들 궁금해하실 법한 얘기 전두엽을 그럼 어떻게 잘 활성화를 시킬 거냐?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해 주실 건가요, 선생님? 아니면 전두엽을 네.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손상시키는 방법도 많고 손상시키는 방법 가장 손상이 많이 되는 게 스트레스예요. 전두엽 손상되는 게 네. 스트레스. 그래서 아이들을 가장 전두엽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 공부 못하게 하고 인격 나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예, 스트레스 팍팍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을 갔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를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파충류뇌가 발달돼요. 자,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열 받으면 내가 확 열받았어요. 네. 그 열받는 게 이제 제 책에는 아이들이 열받을 때 제일 열받는 게 원수되는 대화라는 말을 갖다 써놨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감정 코칭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할 텐데 우리도 원수되는 대화,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쁜 말 들으면 확 기분 나빠지잖아요. 네,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면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심장 박동 빨라지면 이게 바로 또 아까 제가 어느 뇌에서 심장 박동 담당한다 그랬어요. 바로 파충류에 네. 파충류에 대해서 담당하니까 열받으면 심장 뛰고 심장 뛰면 파충류뇌가 활성화돼요. 네. 그럼 파충류뇌가 활성화되면 얘가 활성화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영장류의 포유류의 쪽에 있는 피를 다 끌어와요. 네. 활동을 많이 하니까 얘가 활동을 많이 해. 우리 쟤한테 피 몰아줘야 돼. 그래서 막 피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요. 네.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핏줄이 팽창돼요. 그러면서 뒷골이 땡기죠. 땡기는. 그러면서 여기가 목덜미가 무거워지죠. 그리고 너무 많이 모이면 터져요. 그래서 그게 뇌출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열받으면 영장류의 뇌에 피가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왜냐하면 다 파충류뇌로 가버렸으니까. 쏠리니까.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두엽은 완전히 꺼져요. 피가 하나도 없으면 피가 없으면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스위치 나간 거하고 똑같대요. 이 상태를 옛날 우리 어른들은 골이 비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골이 비면 어떻게 되느냐? 동물의 상태가 된다. 짐승 같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에요. 네. 이거 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 인정, 존중, 지지, 격려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면 전두엽이 활성화되거든요. 네, 네. 그밖에 뭐 자연과 함께하고 뭐 외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막 기분이 행복해지잖아요. 좋죠? 네. 뭔가 막 약간 자연병 맞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행복해할 때는 언제이냐? 사실 제일 행복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뭐 놀 때 놀 자기가 때죠. 좋아하는 거 예, 할 놀 때. 때. 네, 놀 때. 예, 놀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놀 때 우리 어른들은 딱 보고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죽여 왜 저렇게 저렇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놀이가 아이의 전두엽을 가장 많이 활성화시켜주고 가장 뇌의 용량을 키워주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했던 옛날 어른들은 별로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별로 무슨 뭐 전두엽 활성화 뭐 정책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잘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 놀이를 다 빼앗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두엽이 활성화될
시간이 없어요. 즉 내 용량 키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담기만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놀인데 매일 놀게 할 수는 없는데 일정 시간을 아이들이 정해서 정말 몰입해서 놀 수 있는 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책에 자세히 사실 써놨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3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놀이, 자연과 함께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것을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게 코칭이라는 거예요. 네. 그 코칭은 시키지 않고 자 내일 아침에 뭐 먹을래? 내일 아침에 무슨 옷 입을래? 네. 자 이렇게 할 때 뭘 해요? 의견을 묻는 거네요. 물어보면 아이는 뭘 할까요? 본인이 원하는 걸 말하겠죠. 생각하죠. 네, 네. 네, 생각할 때 어느 뇌를 쓸까요? 전두요. 전두엽을 써요. 아. 그래서 코칭은 아이들의 전두엽을 가장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상 생활 속에서.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마타오 셰프.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자기들끼리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마타오 셰프라는 말인데 네. 이게 바로 네 생각은 뭐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뭔가 생각을 말하겠죠. 생각을 해가지고 말하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 이걸 지지적 피드백이라고 해요. 다가가는 대화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애가 어떤 의견을 내든 지지를 해주면 자 자기가 선택한 것만큼 자꾸 지지받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기분 좋아지면서 전두엽이 나라는 활성.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나 참 잘하는 사람인가 봐. 네. 그러면 뭐가 자꾸 하고 싶겠죠? 그럼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제일 중요한 동기부여가 바로 네 생각이 뭐냐? 넌 어떻게 하고 싶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정, 존중, 지지, 격려를 해주면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칭에 제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코칭의 제일 중요한 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네. 그러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되죠. 근데 말은 너무 쉬운데요. 좋은 그러니까요. 질문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자꾸 신문을 하더라고요. 신문. 예, 질문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지만 네. 신문은 파충류뇌를 활성화시켜요. 네.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서 질문하래. 그러니까 뭐 계속 신문을 하는. 그래서 아이들 더 망치고 아이들과 관계가 더 나빠지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잠재된 생각을 끌어내는 거 이게 바로 코칭의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제가 선생님 책 읽을 때 처음에는 그래 뭐 질문하는 거 뭐 어렵겠어?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그렇죠. 코칭에 맞는 질문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신문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론만 봤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써놓으신 예시를 보니까 이게 그냥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앞으로도 선생님이 좀 자세히 좀 네. 예시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기 쉬울 네. 것 같은데 1편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2편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